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이폴러, 조울증. 뭐 조울증을 앓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겠죠. 이걸 배우려고 기다리신 거겠죠. 바이폴러 디스오더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울, 불안 이렇게 따로 떼놓고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완전 더 인텐시브한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무드, 정서라든가 에너지 레벨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우울증, 조증과 우울증을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어떤 우울증, 디프레시브 에피소드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을 굉장히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이런 사람으로 봤다가 매닉 에피소드가 나타난 그 시기에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매닉 에피소드인가 디프레시브 에피소드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그냥 퍼스널리티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냥 약간 우울하고 약간 불안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매닉일 때는요. 어떤 사인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완전히 에너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며칠을 안 자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 수준.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 수준이 높고 낮을 때는 완전 정말 severe depression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the condition is manageable. manage 할 수 있대요. 뭐로? with medications, 약이나 talk therapy, 심리치료죠. 그리고 lifestyle change,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은 내 삶에 웬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unnecessary stress, 불필요한 extra stress나 불필요한 그런 스트레스를 내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구나.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만히 보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스트레서이라고 하죠.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서 제거할 수 있으면 다 제거를 하죠. 그러면 훨씬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트리트먼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정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치료를 받자 변화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Symptoms of manic episode. 우선은 이제 manic episode, 조증 상태일 때 심하게 상기된 또는 긍정적인 또는 극한 짜증, 예민함 뭐든지 막 극대화되어 있어요. 너무 센시티브하고 너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extremely irritable, extremely energetic. 그래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unrealistic,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은 것과는 다른 거죠. 비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잉 에너지와 반응, 수면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넘치고 비현실적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대접을 하고 막 뭔가 이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하고요. 말도 생각도 너무 빨라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멈출 수가 없고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니까 주의가 산만합니다. 굉장히 어텐션이 자꾸 깨져요. 과한 즐거움, 계속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손상된 판단력, 충동적이고 통찰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쇼핑도 정말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카드를 사용한다던가 사람들에게 막 자꾸 이렇게 허언, 막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막 하고 또 갬블 이때 도박 증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왠지 막 자기가 막 엄청난 돈을 막 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끊임없는 에너지를 쏟으면서 잠도 자지 않고 사고를 치러 다닙니다. 얼마나 그 가족이면은 정말
너무 힘들겠죠. 본인도 힘들지만. 근데 또 depressive, 아주 우울한 상태에 가면은 정말 이보다 더 우울할 수 없는 너무나 피곤하고 식욕도 없거나 너무 많거나 막 삶이 너무 가치 없고 희망 없고 여러분 조금 전에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잠도 못 자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피곤해서 지쳐서 누워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가치 없고 희망 없고 이걸 한번 반복해 보세요.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일이 있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거나 하면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low or depressive mood, 그리고 loss of interest, 관심도 다 없어지고 완전 그 severe depression의 증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지금 그림 보면 되게 아주 극과 극이잖아요. 극명하게 차이가 보이죠. manic episode일 때는 talking excessively, 그리고 racing thought, 계속 생각이 끊임없고 말도 끊임없이 하고 막 이 hostility, 이 감정이 막 에너지가 쏟아지면서 막 분노 감정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홀드했던 감정들이 막 분출이 되는 거죠.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딜루전 심하면은 망상도 일으키고요. 바이폴러 매닉 에피소드 때 사람들에게 다 밤에 전화해요. 자기 안 자고. 그리고 교회 가잖아요. 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사람한테 말 걸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과한 에너지를 막 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도 비현실적이고 말도 빨라지고. 근데 디프레션 때 가면은 extreme fatigue, 너무나 지쳐서 정말 이렇게 파김치가 되고 계속 슬픈 느낌이 들고 메모리, 기억력의 문제도 있고 스스로 자기를 케어를 못해요. 식욕도 떨어져서 체중이 줄어든다거나 poor nutrition, 영양 실조 같은 게 걸리거나 자기를 스스로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매니아와 디프레션이 오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Tips for supporting someone with bipolar disorder.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 첫 번째, 1번. Educate yourself on the disorder and what types they have. 이 증상, 이 병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바이폴러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서포트하기 위해서. 모르면 사람이 unknowing,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러는지 모르면 일단은 무섭고 자꾸 불편해져서 피하게 돼요. 그리고 make note of symptoms and trigger. 적어놓는 거, 그 사람의 증상을 적어놓거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막 증상을 적어요. 우리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 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트리거도 한번 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be an active listener or empathic listener. 그래서 아까 제가 공감적 듣기를 막 강조를 한 거예요.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empathic listener이 되는 건 공감적 듣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어떤 증상에 상관없이 다 필요한 마음지킴이들의 태도인 거죠. 기술인 거죠. active listening, 그리고 establish healthy boundaries. 여러분들이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active listener, empathic listener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바운더리를 셋업 못하면요. 그 다음에 못 도와줘요. 지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살아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열정도, 또 건강도, 몸과 마음의 건강.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spiritual health 이 세 가지 이 dimension, 세 가지 건강을 잘 지켜야지 physical, mental, spiritual health를 지켜야지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Encourage them to keep up with treatment and medications.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래서
막 싫어하면 어떤 부분이 싫으냐, 무엇이 걱정이 되느냐, 정말 그 부분이 걱정이 될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알아보자, 물어보자, 찾아보자, 공부해보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문가를 찾아가보자, 도움을 받자. 그리고 remember to take care of yourself through support from others, therapy, and self-care.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support from others, 여러분들도 마음 지킴이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또 필요하다면 상담 또 받고요. 마음 지킴이들도 필요하면은 상담 받고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마음 지킴이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상담도 받게 저도 인커리지를 하고 있고 슈퍼비전도 받을 수 있게 마음 지킴이 슈퍼비전도 받고요. 그리고 셀프 케어. 매달 정기 교육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 셀프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바이폴러 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을 때 G. 자, 여러분 RG로 외우시면 돼요. A, assess, right? suicidal risk. 그 다음에 또 뭡니까? L, listen non-judgmentally. G, 세 번째 액션 플랜이 G로 시작하는 give reassurance and information. 위안과 정보입니다. 위안은 그냥 뭐 괜찮아가 아니라 저 실제로 변화 가능하다, 치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안입니다. 존중과 존엄성으로 사람을 대한다. 정서적 지지와 이해 제공. 근데 그게 consistent, 일관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 회복에 대한 희망. 여러분들 일관된 정서적 지위와 이해를 제공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건강한 헬시 바운더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실질적인 도움이 뭡니까? 혼자 사람이 무서워서 시장을 못 가요. 그러면 장 봐올 때 필요한 게 있는가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 그리고 또 provide, practical, 뭡니까? 실질적인 도움, offer information, 그리고 지키지 못할 어떤 약속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네 말을 절대 비밀 유지할게.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요. 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비밀 유지를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할게 정도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뭐냐면 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리스트를 찾아야 되고 어떻게 컨택해야 되고 누가 그 분야에 어떤 사람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어웨일러블한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구체적인 정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액션 플랜 위안과 정보, give reassurance and information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어떤 전문가가 있을까요? 일단 PCP, Primary Care Physicians. 여러분 어디 머리가 막 아프대요 맨날. 근데 머리 아프면 야, 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의사를 만나서 머리에 이제 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시민성이다, 소매틱 심프텀이다 이렇게 느껴져도 확인을 먼저 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스캔도 찍고 뭐 MRI도 하고 아무 문제 없다 할 때 그때 이제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PCP와 또 정신과 의사, 사이키애트리스트가 있고요. 사이키애트리스트들은 주로 정신과적 약물을 처방을 하죠. 소셜워커는 대부분 그 퍼블릭 베네핏, 공공 서비스 분야를 맡아서 도와주고요. 카운슬러나 아들 멘탈 헬스 프로페셔널들은 주로 사이코테라피,
카운슬링 이런 쪽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drug, 알코올 스페셜리스트, 이제 중독 상담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보통은 이제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은 중독도 같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죠. 훈련받은 종료 지지자 여러분들 같이 Certified Mental Health First Aider 또는 Certified Peer Specialist 그리고 Professional Help, Talk Therapy, Medication, 약물 치료, Psychoeducation, 또 Other Professional Support. 이제 Psychoeducation은 그 사람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요. 그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교육시키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증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 그걸 Psychoeducation이라고 합니다. 지원 씨가 대부분의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도움을 받는데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사용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문적 도움이 있을까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걸 알면서 무턱대고 추천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은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관에 보통 이제 소셜 워커들이 일하는 퍼블릭 베네핏이나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이제 국가의 그랜트를 받아서 정부의 그랜트를 받아서 무료로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공공기관을 컨택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대학교마다 대학교 안에 카운슬링 센터가 있는데요. 대학교 안에 카운슬링 센터는 보통은 피가 되게 이제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피가 되게 낮아요. 그리고 아주 성실한 인턴들에게 상담을 받을 때는 피가 훨씬 더 저렴한데 그 인턴들이 뭐 기술은 전문가직 기술은 뭐 경력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 좀 덜할지 몰라도 그들의 성실성이나 열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저는 충분히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뭐 이렇게 프로보노 케이스나 이렇게 보는 무료로 또 봐주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보험이 뭐가 커버되는지 몰라서. 근데 심리 치료가 보험 커버가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이 의료 서비스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신과 의사가 약물 치료하는 것만 의료 서비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료 보험으로 심리 상담을 못 받는데요. 미국은 메디컬 인슈런스에 심리치료, 사이코테라피, 카운슬링, 물론 이제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보험으로 커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HMO, PPO 뭐 조금 다릅니다만 자기 플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커버가 되는 보험회사 온라인 들어가면은 커버되는 인네트워크 프로바이더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컨택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디 컨택하면은 그래도 보험이 없는 경우에 좀 어려울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또 그 기관에서 자기가 못하면 좀 알려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찾아보고 알려주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죠.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처음에 E가 두 개, RG 끝에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 E는 encourage appropriate professional help. 그리고 두 번째 E는 뭘까요? encourage self-help and professional help. 그래서 professional help를 일단은 먼저 받고 그래서 지금 어떤 타입의 프로페셔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appropriate,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인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E는 encourage self-help and other support strategy. 동료 지지 그룹이라던가 가족, 친구, 또 소셜 네트워크,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 종교를 통해서도 또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패밀리 서포트 그룹, 가족 지지 그룹, 알코올과 약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도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하고요. 2번 필요할 경우에 이제 입원은 시키지만 사실은 이 입원을 협박으로 쓰면은 위협하는 걸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입원 시킬 거야. 너 그러면 뭐 약 먹일 거야. 막 이런 거. 너 그러면은 뭐 혼자 있게 할 거야. 인내심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여러 차례 나오지요. 친절하고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왜 우리가 이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할 때 많이들 너 이렇게 도움을 안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마치 자기들의 정해진 미래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막 이렇게 심어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인내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당신의 도움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유혜정님 질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원하지 않지만 나중에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면 나중에도 도움을 못 받으니까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되 이 자기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지쳐서 정말 막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RG 5가지 실행 수칙, 저 액션 플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액션 플랜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RG 5가지 액션 플랜을 조금 거의 메모라이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무리로 약물 중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또 5가지 실행 수칙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들,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성격 장애, 우리 한인분들 중에 참 성격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저 성격 저 왜 저러지? 성격도 장애예요. 성격 장애, personality disorder.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정말 철천지 왼수같이 밉지만 그 사람들도 아픈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그 경우에 많이 경험하는 성격 장애 중에 하나가 보더라인 디소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소더, 경계선적 성격 장애. 그게 어떤 장애인지 좀 알아보면 여러분들이 막 정말 막 너무너무 미워하면서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러지 않고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병이구나.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은 많지만 그래도 원리는 다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리들이 보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증상이 어떻든 증상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증상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그 열린 마음,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기술로서는 듣는 기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듣는 것도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어요.